구별을 해야 될 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되게 좁은 분이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좀 넓어 보이는 분이 계신데 보통 저는 한 2달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되 수술 후에 눈썹 위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있었던 키워드를 갖고 와봤어요. 상담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상담하고 나서 많이 듣는 키워드 중 하나예요. 그게 바로 눈과 눈썹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,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성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건가요? 사람을 서로 만나거나 이렇게 교류를 할 때 맨 처음 보는 게 눈일 텐데 아무래도 눈의 크기라든가 눈썹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.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인상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가 수술 후에 인상이 굉장히 싸나워졌다 이런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부분 눈썹 위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상이나 모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물이 눈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눈과 눈썹 사이가 먼 사람이 있겠고 좁은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먼저 제가 좁은 사람이 성형했을 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. 구별을 해야 될 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되게 좁은 분이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좀 넓어 보이는 분이 계신데,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분 중에서도 이마를 많이 쓰셔가지고 눈썹 위치가 높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 후에 또 눈썹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. 원래 위치가 낮은지 아니면 강제로 인위적으로 이마를 써서 높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,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은 너무 높은 라인을 가져가게 되면 인상이 좀 싸나워질 수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운 분들이 아웃라인이나 인라인이나 세미 아웃라인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요청을 하잖아요. 구현이 어려운 라인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? 그럼요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눈과 눈썹 사이 너무 가까우면서 피부도 두껍고 굉장히 눈이 들어간 눈에서는 세미아웃이라든가 아웃라인이 살도 많이 잘라야 되고 굉장히 위에 살이 두꺼워지고 보기도 싫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의사 만났다가는 정말 되돌이키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술 후에 어떤 결과 나올지 아는 전문의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면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가 먼 분이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부탁드립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원래 높은 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에 낮아질 수 있는 분이 있는데, 단순하게 원래 높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눈이 잘 떠지면서 이마를 안 쓰게 되는 경우에 덮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원했던 라인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또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될 것이며, 아무래도 눈썹 위치가 좀 높고 여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인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썹이 낮아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, 만약에 단순하게 디자인했다가 너무 낮아져서 덮이는 게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져서 싸납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되 수술 후에 눈썹 위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심플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눈썹 위치가 여유가 있고 피부가 알쓸랑하다면은 라인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눈썹 모양이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원장 선생님 뵈러 갈 때 다듬고 가거나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? 정리하시는 건 아무 문제 안 되고, 그리셨건 어떤 걸 하시건 다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에 대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한 이후에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듬고 오시는 건 아무 문제 안 되고요. 지워진 상태로 저는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 하고 왔으면 지워야 되나요? 너무 이제 좀 방해되는 경우에는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봅니다. 눈썹 문신이나 요즘 아이라인 문신도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성형수술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? 수술이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 위치나 이런 부분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신하시면은 훨씬 더 원하시는 걸 얻으실 수 있겠죠. 그러면은 혹시 대략적인 기간은? 보통 저는 한 2달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붓기 빠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
붓기 빠지고 염증기나 뭐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2달 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. 사실 한 달 후에도 가능한데 좀 더 안전하게 2달 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눈 사이가 먼 사람이랑 가까운 사람이랑 붓기 차이가 좀 있을까요? 아니면 수술 난이도 차이가 좀 다를까요? 난이도는 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, 제일 좀 붓기에 대해서 영향 많이 미치는 거는 피부 두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사실은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정말 붓기 금방 빠지고요. 두꺼운 분들은 조금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골격 대비, 안구의 위치, 그 다음에 그 눈과 눈썹 사이 거리, 그 다음에 눈썹의 원래 위치, 그 다음에 눈과 눈썹 사이 피부의 양, 이런 거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뀔지 그거를 예측한 이후에 피부 절제량과 어떤 이미지가 결정이 되거든요. 수술 전 상담을 충분히 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, 원하는 이미지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만 하시지 말고 시간 내주셔서 아이오 원장님 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